마이크로다 씨의 부모 중에요. 어머니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너무 이분들의 발언들이 여유 있다고 피해자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귀국한 이유가 뭘까요? 신씨 부부의 친인척이 꺼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터무니없이 많이 달란다. 뭐 5억을 달란데 뭐 그때 보증서 봐야 1,000만 원짜리 뭐. 변호사도 와도 안 되고 뭐 아무가 와도 안 되고 전화사랑으로 사정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아마 이제 당사자가 들어온 것 같아. 전화상으로 사정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니 결국 들어온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마이크로다 씨의 아버지는 해결하러 들어왔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어머니가 영장이 기각된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경찰 측에서 신청을 한 거는 도주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검찰 측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네.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당시의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그 부분이 변제가 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다져가서 실제로 네. 고소한 사람들이 한 14분 정도 되고 네.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실제 피해자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 그때 시골에서 무슨 네. 차용증이 있으면 무슨 증거자료가 있겠냐. 그래서 고소하는데 끼지도 못했다. 그런데 네. 그걸 해결할 생각도 없다라고 비판하신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사기려고 공소를 유지하려면 네. 정확하게 피해 액수가 나오고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쨌든 두 사람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사실 좀 안 맞거든요. 게다가 상당 부분 채무를 실제 고소한 사람들하고는 이 마이크로다 부모가 합의를 네. 좀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산범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피해 회복인데 피해 회복도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네. 이게 생각보다 쉽게 뭐 구속을 한다거나 중형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 피해자를 마주했던 마다 씨의 모친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당당했다고 해가지고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맞다면. 있죠. 네. 실제 피해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피해와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 좀 부적절한 어떤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 마다 씨의 부모와 관련해서요. 지금 아버지의 오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전해진 소식은요. 피해자가 더 있다면서요. 오히려 지금 가족들, 다른 친척들도 돈 빌려줬다가 못 갚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친척들의 경우에 뭐 고소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이게 그 98년도, 97년도 때 일이니까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피해는 점점 더 커졌을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어머니를 불구속한 네. 것이 한편 생각해 보면 네. 젖소농장을 부부가 하고 있었으니까 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엄마는 좀 도와주고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부부 간에 또 같이 했으면은 대부분 그 중에서 주도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남편의 경우에 구속하고 가족들의 경우에 뭐 부인은 구속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자기 뭐 어머니가 구속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거 잘하면 풀려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뭐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당시에 그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니까 네. 얼마가 됐든지 간에 준비를 해서 합의를 하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형사소법 개정으로 네. 이 도망간 경우에 외국으로 도망간 경우에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거든요. 100년 뒤에 네네. 돌아와도. 그래서 아직 뭐 마이크로다 부모처럼 다른 범죄로 도망가신 분들도 기획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피해 회복을 하는 게 맞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분들은 당초에는 마치 귀국을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하지만 도피나 잠적한 게 아니었냐라면서 상당히 이 뜸들이면서 오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김 그렇죠.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어머니 구속영장 기각된 것도 그렇고 이제 검찰의 합리적 판단으로 보면 과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네. 변제를 하려는 정황도 있고 실제로 합의한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구속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 사건의 전말을 쭉 들어보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지금 감정상의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사건이 발달이 된 게 비투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어디 종편 유명 프로그램에 이제 그 아들이 나오면서 네. 그리고 또
그 뉴질랜드에서 잘 살고 있는 부모 집이 나오니까 거기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은 이게 무슨 짓이야라는 이제 네. 감정상의 싸움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액수가 크고 적고 문제가 있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피해액과 또 20년 지난 또 금리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피해액이 얼마나 환산하는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20년 지나면서 그걸 목돈으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부를 챙겼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네. 자기 자식의 원만한 또 그 연예 활동이나 방송 활동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변제를 하고 그다음에 네.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하고 송구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죠. 왜냐 20년 동안 그 동네 사람들 돈을 그 사실 열심히 번 돈 그 코 묻은 돈을 모아가지고 튄 거 아닙니까? 튀어가지고 20년 넘게 다른 나라에서 나름대로 또 편하게 산 것이 또 네. 입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해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사실 돌아와 했는데 작년 11월 달 이게 불거진 다음부터 돌아온다 말만 하고 사실은 지금 그렇죠. 계속 뒤로 합의만 보려고 하고 피해 나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전화도 뭐 다른 사람 그렇습니다. 전화를 받고 변호사 그런 게 아마 제가 볼 때 선임받고요. 감정이 좀 계속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부분은 결국 피해 입은 분들한테 가해자 그 두 부모가 네. 명백하게 사과하고 송구스럽게 죄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변제를 함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양 변호사님, 지금 마이크로다 씨도요, 이 와중에 방송 카메라에 포착은 됐는데 진정한 사과를 들을 수 없었거든요. 김 교수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암 환자도 있고 병투병했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작 이분들은 말을 바꾸면서 조롱하듯이 뜸들였다는데 더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마이크로다 부모를 직접 한 분을 어머니를 만났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왜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오히려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감정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마다 씨의 사태가요. 이거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